네, 5월 23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일도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종목별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관련 종목도 약간은 좀 재료 소멸로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앞으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워낙 좀 스마트해지셔가지고요. 이제 재료 소멸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면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네. 좀 안타까운 건 이제 현대차가 무려 13조 원을 썼는데 오늘 500원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 자동차 종목들 다 조정받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 다 빠지고 있고 원전, 뭐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조정받고 있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조정받고 있죠.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종목들이 사실 그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름대로 좀 강한 움직임이었고 오늘 장 초반에도 이제 일부 상승 시도가 좀 있긴 했었는데 역시나 기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을 또 조금 쏟아내면서 기대를 한껏 받았었던 이제 주요 의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소화가 좀 되는 과정이다. 네. 대신에 이제 UAM 요거는 이제 조금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UAM 이쪽과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어저께 이제 정의선 회장 입으로 이제 좀 발표가 좀 되다 보니까 오늘 뭐 UAM과 관련된 종목들은 나름대로 이제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어차피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되겠지만 결국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뭐 한미 정상회담 끝난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태양광, 수소와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소화하고 나면 뭐 자동차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신재생 에너지가 됐건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대신해서 오늘은 이제 정상회담 관련된 수혜주들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정말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 제가 지난주에도 무료 방송할 때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 분명히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셀리버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워낙 지금 강하게 또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오늘 또 게임주 위메이드가 장중에 거의 뭐 18% 이상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전형적인 이제 키 맞추기 장세,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빠졌던 낙폭 가대 종목들 쪽으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약 바이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게임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낙폭 과대 종목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점 매수라고 하셨는데 네.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정말 저점에 잘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날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맞습니다.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난주에 진짜 제가 이 종목 자이언트 스텝 수요일 날 말씀드릴 때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종목이기도 하고 약간 이게 좀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좀 금기시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딱 이틀 있다가 넷플릭스 이제 국내 이제 특수 영상에다가 1억 달러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맥스트가 가장 먼저 상한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장중에 27%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만 원을 딱 이틀 만에 그냥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네. 고점 대비하면 23%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날 영민한 투자 프로그램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기간에 워낙 좀 급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맥스트는 이제 오늘도 나름대로 이제 상승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유일하게 이제 혼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위즈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양봉 만들면서 급등한 자리에서 이제 딱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덱스터도 마찬가지로 특수효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뭐 한 2, 3% 정도 조정을 좀 들어오고 있지만 추세는 좀 유지되고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아주 세게 급등이 나올 때 그냥 목표가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지만 한 2, 3일 정도 저는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나면 결국은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낙폭 가대 종목들 쪽으로 기관 외국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기관 외국인들이 뭔가 이제 매수를 좀 강하게 한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네. 테마가 이제 불고 뭔가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된 섹터 쪽으로 개인들의 수급이 아주 빠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배팅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이 지난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바구니를 비웠던 업종,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과 게임 업종 그리고 컨텐츠 업종, 이런 업종들이 좀 나름대로 이제 고밸류를 받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 긴축 기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업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 바구니를 거의 다 비워놓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나름대로 바닥에서 터닝이 좀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기관 외국인들은 전체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를 좀 맞춘다라는 측면에서도 베타 계수가 높은 이제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다시 좀 늘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7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미국 이제 나스닥 지수 역사상 7주 이상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주까지 빠진 적은 예전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이제 7주 연속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8주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스닥 지수도 저는 반등에 좀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12,000포인트만 좀 회복된다라고 하면 뭐 국내 증시 투자 심리도 분명히 좀 호전될 수 있고 수급 심리도 이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 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좀 됐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되고 있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이제 좀 인상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정말 많이 빠져있던 이 컨텐츠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 VFX 특수효과와 관련된 기업들은 뭐 게임, 컨텐츠, 영화, 드라마 걸리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방면으로 이제 활용도가 높은 이제 핵심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아마 긴가민가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이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종목인데 내가 괜히 샀다가 또 더 밀릴까 봐 걱정되셔가지고 맞아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도 아마 쉽게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바닥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2, 3일 정도 좀 눌러주는 흐름이 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니까 추가적인 이제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이언트 스텝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리뷰 들어볼 종목은요,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기술주의 부활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제 반도체 섹터 기대봐도 될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이 특히나 제가 왜 이 후공정 관련된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정말 많이 할 거고, 이제 P3 공장에 장비 발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공정의 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후공정 단은 밖으로 빼내는 작업, 말 그대로 외주를 주는 작업들이 이제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지금은 꼬리가 좀 달렸지만 한 7% 이상 급등을 했었고, 고점 대비해서 한 13% 가까이 수익이 좀 났었거든요. 제가 목표가를 22,0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마이크론은 매수 기회다. 2만 원 아래서는 계속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잘 사놓으시면 하나마이크론의 또 신고가 랠리를 같이 좀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도 여전히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은 계속해서 홀딩 해보시면 좋겠다고 리뷰 도와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바로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지, 원샷 원킬 종목 공개 바로 할까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해왔어요. 제약바이오. 이제 제약바이오 오나요? 네, 제약바이오 분명히 사이클 이전에 왔다라고 보고요. 29,300원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HLB라는 종목이 임상 3상과 관련된 이제 유효성을 어느 정도 좀 입증했다. 물론 이제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유럽 임상 종양학회에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1차적인 데이터가 나온 걸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기존의 이제 1차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탁월히 이제 효능이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좀 됐거든요. 여전히 좀 저평가, 이제 약간은 또 의심의 눈초리가 좀 남아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임상을 이제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중국 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이 될 거냐, 약간 이런 이제 논란들은 분명히 조금 있어요. 다만
또한 이제 HLB가 이 임상 3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 전반으로 저는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정말 많이 빠져있던 이제 레고캠 바이오, 오스코텍, 매드팩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열어보면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레고캠 바이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도 진짜 기술 이전 많이 하고 ADC 이제 항체약물 접합 기술 가지고 있는 정말 우량한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많이 빠졌다가 35,000원 찍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드팩토도 임상과 관련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다가 바닥에서 한 15% 정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셀리버리 같은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또 메디포스트가 카티스템에 대한 이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거의 한 7, 8% 가까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호전되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고, 그 리뷰 종목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워낙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수와의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은 이런 종목들을 다시 채워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좀 들썩거릴 수 있는 수급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스코텍을 오늘 굳이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사실은 오스코텍이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 유한양행이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와 지금 병용 투여를 한 결과 객관적 반응률이 36% 정도고 완전 간해가 한 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 6월에 또 제약바이오가 이벤트가 있는 게 유럽 종양학회는 이제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6월 달에는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걸 ASCO라고 하죠. ASCO가 이제 6월 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바로 이제 이 미국에서 진행될 이제 6월 달 임상 종양학회에서 지금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아마도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가장 좀 중요한 1차 이제 객관성 판단 지표가 좀 될 텐데, 이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타그리소에 비해서 사실은 효능도 뛰어나고 지금 타그리소가 단가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국가들을 위주로 런칭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 상당히 좀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쯤 되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판 허가까지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아마도 지금부터 충분히 기관 외국인들이 한번 주목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수급적인 여건이 이제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까지도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뭐 매드팩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트렌드가 다 병용 투여잖아요.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병용 투여, 항서제약이 개발한 그 캄렐리주맙이라고 하는 거하고 병용 투여를 해가지고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도출해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 신약 개발하는 기업 중에 이 병용 투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판을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HLB가 지금 가장 지금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능성이 좀 높은 후보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가격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아까 자이언트 스텝도 말씀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많이 빠진 걸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저는 딱 지금이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오스코텍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짧아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죠.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이제 진행해 드릴 거고요. 어차피 한 주에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니까 업종 전략,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도 주목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